안녕하세요. IMS 영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질문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말로만 설명이 돼 있어서 실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스터 스케줄에서 러시 오더가 들어왔을 때 ATP를 이용해서 잘 처리할 수 있다까지는 교과서에도 있고 예제도 있고 한데,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처리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러시 오더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특정 기간에, 근데 이제 보통 그 특정 기간이 가까운 기간이거든요. 가까운 기간에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 수요가 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재고값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재고값이 이제 PAB 값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PAB 값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면 그 마이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MPS를 수정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추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결국 MPS를 바꾼다는 건데, 그러면 러시 오더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 오더를 처리하게 되면 MPS를 바꾸게 되고, MPS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MRP에 들어가는 수요 정보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생산 및 구매 계획은 어떻게 짜는 거냐. 아니, MPS의 존재 근거가 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수요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MPS가 바뀌는 거는 공장에 그냥 수요가 많이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얘가 있다고 해서 무슨 생산 및 구매 계획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만약에 바뀌게 되더라도 플레인 타임 패스 밖에서 바꾸는 게 맞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ATP 값이 떠 있잖아요. 각 기간별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TP가 얼마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만 주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주문 처리하는 과정에서 러시 오더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간별로 주문 처리를 하게 되면 MPS는 안 바뀌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로 하면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실제로 계획 테이블을 한번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분들이야 솔직히 CPIM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느냐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럴 때 이 답이 최적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만 이제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시험 문제를 위한 그런 그냥 좀 협의의 지식 습득이고,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이 질문들을 꽤 오래전부터 받았어요. 꽤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이거를 이번에 다시 또 한번 똑같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드는 게 이거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테이블 한번 짜보고, 러시 오더가 들었을 때 ATP를 어떻게 활용해서 러시 오더를 받고, 그리고 나서 PEB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마이너스 값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지, 그리고 그때 스케줄러가 어떻게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지 또는 계획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서 제공하는 영상이 여러분들 업무나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엑셀 테이블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엑셀 테이블 열어서 MPS 테이블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뭐 보시면은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다가 나왔고, 본핸드는 200개 있고요. 라 사이즈는 400, 입고량이 400이고요. 리드 타임이 2주, 안전제거 50, 안전제거 50이고, DTF 2주, PTF 8주. 그래서 DTF 선 안에 뭐 이제 색깔을 이제 빨갛게 했고, PTF는 이제 다시 이제 초록색이 아니라 뭐 하늘색처럼 돼 있는데 하늘색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재고가 50이라는 얘기는 대개 시그마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얘기냐면, 이 안전재고 설정을 할 때 SF에다가 시그마를 넣잖아요. 시그마를 이렇게 넣는데 서비스 레벨을 95%로 하게 되면 1.65예요. 1.65. 1.65인데 안전재고를 50으로 설정했다면 서비스 레벨 95%로 가정하에서는 되게 값 자체가 뭐 한 30 정도 되겠죠. 30. 이 시그마 자체가 대략 한 30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실제 수요는 예측 수요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한 30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 오더라고 정의하게 되면 어떤 걸 러시 오더라고 하는 거냐면 예측한 거하고 실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시그마가 30이라는 얘기는 예측을 예를 들어 한 100 정도로 했는데 실제 러시 오더는 한 190 이상 들어오면 3시그마를 넘어가는 그 예측한 값에 3시그마를 넘어가는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러시 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러시 오더가 들어오는 경우는 또 급하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들어오면 뭐 그때 다시 MPS를 짜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급하게 들어오면 이제 빨리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처리하거나 뭐 급하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러시 오더가 그렇게 100개 정도 예상이 있는데 190개나 200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보통 그 아이템, 그 특정 아이템이 그 사이트에서 그렇게 러시 오더를 받는 경우는 한 720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러시 오더냐? 진짜 많이 들어온다, 러시 오더가. 한 품목이 그 사이트에서 720번 중에 한 번이라고. 근데 그 사이트에서 한 품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품목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느낌상에서는 뭐 그냥 거의 뭐 매일 그냥 빵빵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올 때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하간에 지금 이제 설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적인 설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선은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여기 예측 소진시키고 이쪽은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수요가 될 거고 이쪽은 바뀌니까 지금 이제 얘네가 수요가 될 거고 그죠? 여기는 이제 디맨드 타임 펜스 밖에서 주문 정보가 수요 정보 예측보다 더 많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지금 이제 수요 예측 정보가 이제 수요가 되는 거고 DTF 안에서 무조건 지우는 겁니다. 근데 150였는데 여기 100, 200 이렇게 들어와서 뭐 그냥 값은 두 개 더하면 다 300이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좀 덜 들어오고 뒤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간에 얼마 되는 거냐면 1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0이 나오면 여기 400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300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100이 되고 다시 여기 400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획을 짜면 되겠죠. 짜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연습 삼아 보시면 되겠고 350 300 이게 숫자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 짜는 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PS가 이제 나왔죠. MPS는 2주 한번 들어가고 4주, 8주, 11주, 13주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TP 보시면 ATP는 뭐 여기 이제 100이고, 그리고 2주하고 3주 사이에는 주문이 200개고 100개 있으니까 여유 물량은 이제 100개고, 4주부터 쭉 보면 250개 나오고, 그 다음에 8주부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TP가 이제 그냥 400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뭐 그냥 무난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한 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앞에 손으로 계산을 한 거고, 손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뭐 시스템이 다 계산해 주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 결과 나왔죠. 계산 결과 나왔는데,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 갑자기 생겼냐면, 두 번째 기간에 ATP를 보면은 처리 가능한 게 100개인데, 여기에 몇 개가 더 들어왔냐면 200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개가 더 들어와 버리면 러시 오더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두 번째 기간에 예상했던 게 150개거든요. 150개인데 150개가 아니라 여기 200개까지 들어와 버리면 150개 예측치를 했는데 실제 드러난 주문은 40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갑자기 들어왔고, 갑자기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량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러시 오더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400이 들어오면 그 400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받을 수 있죠. 왜 받을 수 있냐면 주문을 받을 때는 ATP 값을 보고 받는데 두 번째 기간에 여유 물량이 100개인데 첫 번째 기간에 여유 물량이 100개 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뒤로 이제 밀어서 그때 좀 쓰려고 남겨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백워드 ATP라고 하죠. 그래서 뒤로 이제 밀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다면 그림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숫자 움직임이. 우선은 여기서 이게 받으면 400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0이 되고, 0이 됩니다. ATP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ATP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수요가 더 는 거란 말이에요. 200개가. 그렇게 되면 재고의 변화가 생기죠. 재고가. 그래서 이쪽이 지금 400이 되면 여기가 300이 아니라 100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0이 되고, 다시 여기 400이 들어오잖아요. 400이 들어오게 되면 150이 되고, 그리고 100이 되고, 0이 되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150이 되고, 다시 400이 들어오죠. 그러면 200이 되고, 100이 되고, 마이너스 100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이 되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50. 자, 그래서 수요가 200이 늘니까 결과적으로는 PAB 값이 마이너스가 쭉 되죠. 질문은 여기서 뭐가 질문이냐면, 그러면 이 경우에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거는 수요를 못 만족한다는 건데 MPS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MPS를 바꿀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문은 ATP 값 안에서만 받으면 돼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PAB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MPS를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조정 또는 또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주문을 받을 때는 MPS를 보면서 주문을 받는 거나 재고 정보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ATP 정보를 가지고 주문을 받는 겁니다. 지금 ATP가 제공하는 건 뭐냐면 다음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1주부터 3주 사이에는 주문을 더 받지 말아라. 사실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죠? 러시 오더가. 그 다음에 4주하고 7주 사이에는 주문을 250개까지 받고,
8주하고 10주 사이에는 400개. 아직은 뭐 주문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1주하고 13주 사이에는 400개. 이렇게 구간별로 ATP 정보가 떠서 추가 주문을 얼마나 더 받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1주, 2주, 3주 사이에 ATP가 0인데 주문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떻게 또 있습니까? 지금 400개가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200개 주문 받은 데다 러시오드가 들어와서 400이 된 거란 말이에요. 400이 들어왔는데 또 주문이 들어온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주문 자체가. 만약에 그런 형태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러시오드가 아니라 원래 그냥 수요예요, 수요.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들로부터의 수요 패턴이야. 러시오드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디맨드 매니저가 다 파악해서 이 계획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요 예측치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에 디맨드 매니저가 그거를 못 넣었다면, 그럼 그 디맨드 매니저가 그다음부터 넣으면 되는 거고, 넣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빡 들어온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기간에 한 15,000 상자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간 게 2만 상자 됐는데, 갑자기 더 2만 상자 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또 들어올 거라, 또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지금 이제 가정에 또 다른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미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니,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문이 더 들면 어떡하냐? 이건데, ATP 보면서 주문을 받으라니까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A1, 2, 3은 지금 1주부터 3주 사이는 0이에요. 0. 만약에, 그럼 0이라고 표시해주면 되잖아요.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A1, 2, 4를 주문하든가, A1, 2, 5를 주문하든가, 뭐, 다른 아이템을 주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ATP 안에서 주문 처리가 되면 이 문제가 풀어지긴 풀어져요. 다음과 같이 풀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 주가 지나잖아요. 한 주가 지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값을 한 주를 지난 상태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 주가 지나면 이렇게 이 부분이 돼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우선은 데이터가 롤링업이 돼서 2주차에 있던 데이터들이 1주가 되고 각자 한 주씩 이제 지금 이제 보내진 결과를 잠깐 여기 표시했습니다. 아직 다 표시한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수요 정보 갖고 온핸드는 100이 됐고 그리고 여기 러시오도 그냥 그대로 있죠. 400개. 그리고 이제 수요가 이렇게 쭉 되는데 한 주가 오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ATP 안에서만 주문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주에 예측치가 200이 지워져요. 그리고 여기가 100이 수요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PAB가 바뀌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문 처리는 ATP 정보를 보고하고 PAB 값은 예측 정보를 가지고 PAB 값을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특정 기간에 러시오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가 쫙 떠요. 뜨기는 마이너스 뜨는데 ATP 안에서만 주문 처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롤링업이 되면서 예측치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문대로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TF 안에서 예측치가 지워지면서 기존에 있는 주문, 추가하지 않았으니까 그 주문 정보가 수요가 되고 PEB 값이 마이너스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250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마이너스 50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에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값이 한 주 롤링업 되기 전에는 많았잖아요. PV 값들이.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값이 어떻게 되냐면 지워져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6주차의 마이너스 PV는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ATP 범위 안에서만 받으면 결국 이것도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지금 MPS가 400이고, 이때 수요 예측 정보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들어줘도 되죠. 왜냐하면 PTF 바뀌니까. 그래서 실제로 러시어드가 들어오고 나서 그럼 수요가 늘죠. 수요가 느니까 PV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ATP에서 제시하는 각 기간별 여유 물량 안에서만 주문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주문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PV 마이너스 문제는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PV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부분을 없애고 싶다 그냥 자연스럽게 없애는 게 아니라 미리 없애고 싶다. 그게 가능한 사이트는 여기 구역 밖에서 이쪽 PTF 밖에서 MPS를 생성해주면 없앨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생산 계획에 영향을 주는 그런 MPS가 아니니까 당연히 전혀 뭐 비용을 일으키는 MPS 생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러시오드가 들어오게 되면 러시오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ATP 정보를 가지고 처리한다. 근데 러시오드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결국 수요가 특정 기간에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PAB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재고 정보, 예상되는 재고 정보를 가지고 주문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MPS 마스터 스케줄링에서는 ATP 정보를 가지고 주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TP에서 제시한 대로 주문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져요. 때가 되면. 없어지고 만약에 그거를 MPS를 추가해서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PTF 밖에서는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안 바뀌는 건 MPS는 안 바뀌는 거죠. MPS는 그대로 해당하는 기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바뀐다는 거는 결국은 생산 및 구매 계획, 다시 말하면 MRP 쪽에 안정적인 수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안정적인 수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마스터 스케줄링의 존재 이유예요. 만약에 MPS를 자꾸 바꾸려고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마스터 스케줄링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아니 이 상황에서 또 러시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면 어떡하냐. 러시오도는 720번 중에 한 번 들어오는 오더가 러시오도입니다. 지난주에 들어왔어. 근데 이번 주에 또 들어오는 거야.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 그거는 러시오도가 아니라 원래 수요예요. 우리 수요인데 수요 측 담당자가 그거를 파악해서 예측 정보에 담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 부분은 예측 담당자가 처리해줘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오더가 들어왔을 때 질문이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러시오더가 들어왔을 때 PAB 값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업무를 보실 때 이 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하셔서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SCM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가지고 마스터 스케줄링과 러시오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